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7장에 들어왔죠. 7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일단 이론적인 부분에 결측값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다. 그죠? 결측값은 뭐였습니까? 그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장할 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우체등동 발생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응답 통계조사의 응답자가 어떠한 문항에 응답을 안 하고 뭐 혹은 뭐 성적 자료에 데이터가 누락이 됐다면 그게 바로 결측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측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론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결측값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하는 그러한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이제 7장이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뉴 디렉토리 하고 뉴 프로젝트 하셔가지고 프랙티스 언더바 챕터 07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데이터 전처리죠. 그죠? 데이터 전처리 이렇게 하시고 create new projec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Ctrl Shift N을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ex01 이렇게 하나 해서 만들어 보고요. 자, 이번 장은 데이터의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먼저 우리가 볼 게 뭡니까? 그죠? 아이고. 1 결측값.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이번 강의에서 갖도록 해보죠. 자, 결측값은 NA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죠. 그죠? NA가 not available의 약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not available 이런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Z에다가 어떠한 벡터를 하나 넣어 볼 건데요. 자, 1, 2, 3 하고요. 그 다음에 NA를 이렇게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 하고요. 그 다음에 NA 하고요. 그 다음에 8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고 Z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역시 여기에 값들이 NA 값들이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뭐예요? 이 Z라는 벡터는 결국에는 뭡니까? 결측 값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벡터를 우리가 썸을 한번 해봅니다. 썸을 Z로 이렇게 한번 줬어요. 하니 결과가 바로 NA가 나옵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이제 NA가 포함된 거는 정상 계산이 안 된다. 그죠? 안 됨.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평균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NA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또한 이제 각 벡터의 요소들이 NA 결측치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함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is.na라는 함수였죠. 그죠? 여기에다가 z라는 벡터를 한번 넣어보면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1, 2, 3은 na가 아니니까 false를 리턴을 하고 자, 네 번째 인덱스와 여섯 번째 인덱스는 지금 true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로 봐서는 자, na면 얘는 true를 리턴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na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벡터의 값이 뭡니까? na일 경우에 true를 리턴을 하고 NA가 아니면
뭡니까? false를 이렇게 리턴을 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sum을 한번 해보죠. sum을 하는데 이제 먼저 여기에다가 is.na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해서 여기에다가 z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한번 봅니다. 자, 2가 나왔어요. 즉 이 말은 뭡니까? is na가 자, 두 개가 지금 na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참일 때는 1을 반환하니까 그걸 더하니까 결국에는 2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벡터에서 이 뭐죠? 결측치를 제외하고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 없느냐? 아니, 구할 수 있죠.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이렇게 해서 Z를 두시는데 여기에 자, 컨트롤 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자동 완성 기능에 자, NA .RM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할 거다. 그죠? 제거할 거다라고 제거하고 더해달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누르면 19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자, 평균도 이렇게 한번 구해봅니다. 평균을 같이 한번 이렇게 구해보니까 역시 평균도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개 변수 na.rm은 뭡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계산 함수에 존재합니다. 존재함으로 적절히 결측치를 제외하고자 할 때 이용하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측치 이것들을 우리가 대체하는 방법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측치 대체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z 값 이거 있죠. 그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에 하나 붙여 넣는데 이거를 z1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z2로 우리가 이렇게 대체를 해서 자, 여기에는 아까 그대로 우리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5, 8 그리고 1 그리고 뭡니까 3 그리고 7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각각 실행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Z1과 Z2의 값이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Z1에 지금 결측치가 두 개 있다. 그죠? 그럼 이 Z1에 대한 결측치를 우리가 0으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인덱스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s.na가 자, 뭡니까? Z1 해서 이 값, 그죠? 이 값이 Z1에 대한 얘가 뭡니까? 이 값, 뭡니까? true인 값, 그죠? true인 값에다가 우리가 자, 0으로 대입을, 치환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0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자, 했고요. 그리고 나서 Z1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0으로 이렇게 치환이 된 게 보이죠? 맞습니까? 자, Z1을 넣고 여기에서 자, 무슨 값이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뭡니까? 이 true인 값들이 리턴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에 0으로 치환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결측치 대체를 했고요. 이제 결측치를 이제 뭡니까? 제거를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거하고 다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하나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거 후 새로운
벡터로 저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한번 보면 자 as 하면 뭐뭐로 바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결측치를 제거하는 게 다 제거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죠? na.omit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z2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z3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 58137로서 na가 다 제거가 됐고 각각의 인덱스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omit이라는 함수 그리고 na라는 함수 isNA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다 바꿨죠. 예. 바꿨기 때문에 이 값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해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x 해서 이 값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x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자 어때요? false tru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true인 값들에 대해서 지금 얘가 뭡니까? 이 리턴을 해주잖아요. 인덱스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0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벡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벡터를 놔두고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매트릭스하고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결측치를 처리하는 값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값을 처리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x라는 변수에다가 iris를 이렇게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x에 이제 인덱스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1, 2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강제로 자, 예를 들어서 봅니다. 헤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헤드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해보면 자, 세팔랭스 하고 요게 지금 1,1이죠. 그죠? 요게 1,2가 될 거고 여기 1,3, 1,4, 1,5 이제 다 아십니다. 그죠? 다 아시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죠. 1,2는 1 여기죠. 1,2 이 3.5를 내가 NA로 바꾸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 NA 이렇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가 아니라 여기다가 1, 3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니까 지금 여기에 바로 무슨 문제가 일어났나요?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아무런 값도 안 바뀌었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행에 같이 있으면 반드시 세미콜론을 이렇게 쳐 주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이렇게 내리시든가요. 그거는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바로 한 줄에 여러 개의 뭐 명령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어디가 끝인지 구분을 줘야 되죠. 끝을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명령문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지어 줘야 됩니다. 지어 주어야 한다. 됐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끌어보면 이제 NA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밑에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여기에서는 2와 3행 그리고 여기에는 3과 4행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역시 헤드를 이렇게 끌고 보면 자, 역시 지금 현재 이렇게 NA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강제로 우리가 강제로 지금 결측치를 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강제로 우리가 임의로 NA를 대입한 거예요. 일부러, 그죠? 대입을 한 겁니다. 맞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그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결측치를 없애기 위해서 포문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포문 이용하여 결측치 제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결측치 제거가 아니라 결측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측값 확인, 그죠?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for 합니다. for 해서 여기에서 i에서 in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하고 n 컬럼 하시면 뭡니까? n 컬이 바로 컬럼의 개수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5개. 이거 그대로 따로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잠깐 주석으로 돌리고요.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5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 루핑을 5번을 돌 겁니다. 그죠? 포문에서. 자, 그러면 이 포문에서 5번을 돌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현재 this NA다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달라. 무엇을? is NA인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X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지금 현재 열이잖아요. 열이니까 앞에 값은 그대로 놔두고 I 값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요. this NA에다가 이렇게 결측값을 넣었어. 그러면 this NA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죠. 해보니까 150번 다 돌았죠. 그죠? 150번 다 돌면서 어디 있습니까? true가 여기에는 왜 true가 없죠? 그죠? this is NA 해서 이 값이 왜 없을까요? 왜 없죠?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요렇게 해서 sum this NA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게 되면요. 이 컬럼에 대한 150개의 행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행에 대해서 한번 돌고 여기에서 sum 치고 sum을 이렇게 쳐버리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뭐 이렇게 5번 돌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쭉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고 난 다음에 this NA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 쭉 지금 150개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요렇게 해서 이게 다 돌면서, 그죠? 내부적으로 돌면서 자, 콜네임즈 찍고 그 다음에 sum을 여기서 우리가 해주면 여기에서 작업이 다 끝난 내용을 여기서 한번 찍고 또 한번 돌아서 또 찍고 또 이렇게 찍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맞죠?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잠깐 지워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서로 이거 말고요. 이렇게 this NA 이렇게 우리가 하고요.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출력이 되는지 하나하나씩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해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찍히는 거는 따로 없어요. 왜냐? 지금 포문이 돌면서 cat을 해가지고 자, cat 이렇게 제가 this NA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돌고 있죠. 그죠? 이렇게 5개의 행에 대해서 계속 돌면서 자, 첫 번째 거는 0개, 그 다음부터는 1개, 여기에는 보면 true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요렇게 지금 돌면서 찍혀요. 이렇게 지금 10명으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결국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주석 처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폼을 이용해서 컬럼별로 이렇게 출력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괜히 좀 복잡해졌다 그죠? 차라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문제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apply 함수 있죠. apply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이용하여 뭡니까? 그 결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apply 함수가 매개 변수가 세 번째 게 사용자 정의 함수나 아니면 R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call 해서 na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우리 함수 만들 때 키워드가 펑션이었다. 그죠? 펑션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y 값을 하나 받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얘가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리턴을 해주는데 얘는 sum을 치면서 is na 값을 우리가 y 값을 받아가지고 리턴 해주면 돼요. 그죠? 리턴 해주면 자 이렇게 함수를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자 apply 함수를 우리가 한번 쳐보도록 하죠. apply 함수는 3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를 데이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이면 행, 2면 열이었다. 그죠? 그래서 2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fun이라고 있죠. 이건 펑션의 약자다. 그죠? 자 fun을 자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call underbar na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call을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자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값이 더해져서 합계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걸 뭐 그냥 na count라고 우리가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na count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이거는 지금 열별로 전부 다 우리가 na 값을 합계를 내고 확인을 한 거예요. 몇 개인지.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열별로 알아본 거예요. 그죠? 결집값을 확인하는데 이거는 열별이에요. 열별. 열 기준이에요. 열. 이것도 열이고요. 그죠? 열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또 행별 결집값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죠? 결집값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그게 바로 row sums라는 게 있었죠. 이게 바로 is na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x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na를 즉 뭡니까? na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행들의 그 합을 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행을 기준으로 해서 1행, 2행, 3행, 4행이 쭉 나와 있으면 거기에서 첫 번째 행에는 지금 현재 na가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행에 그 값들을 쭉 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행에 2개의 na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행에 하나의 na, 세 번째 행에 하나의 na가 있다는 거. 뭐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헤드해서 x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여기에 첫 번째 행에 2개, 그 다음에 한 개씩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둘둘1로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런 데이터 전체 셋을 데이터에서 전체 전부 다 na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뭡니까? 데이터 셋 전체에서 na 개수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그때는 자 sum 해가지고 is.na 하고 x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합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4개라고 이
x라는 아이리스죠. 그죠? 아이리스 여기에 들어가 있는 NA 개수는 전부 다 4개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결측값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 NA 값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결측값을 제외한 후에 데이터셋을 만들기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omplete cases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결측값들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값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x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열을 행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행을 기준으로 해서 쭉 출력을 하는데 쭉 위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결측치가 1, 2, 3행에 있었죠. 그죠? 1, 2, 3행에 있었는데 지금 1, 2, 3행이 제외가 됐다. 그죠? 맞습니까? 1, 2, 3행이 제외가 됐고 혹은 이거를 내가 반대로 이렇게 했다.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1, 2, 3만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제가 그랬죠. 이거는 반대의 의미인 not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결측치를 제거하는 complete.cases인데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not를 붙였기 때문에 NA가 있는 것들만 출력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데이터셋을 따로 이제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온전한 데이터셋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Y에는 뭡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면 토탈에서 dim을 해볼게요. 자, 디멘전 해서 Y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3개의 행이 사라지고 147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NA 값이 많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많으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NA가 몇 개 안 된다면, 이렇게 제거해서 우리가 어떠한 통계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좀 더 많은 NA가 존재한다면, 결측치가 존재한다면, 그 데이터는, 웬만하면 더 모으든지, 아니면 그걸로 분석하지 않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적당하게 한두 개 정도가 있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NA 값으로만 쓰레기 소위 말해서 쓰레기 데이터를 가지고는 분석을 해봐야 신뢰성도 없을 뿐더러 아울러 뭐 인정도 신뢰성이 없으니까 뭐 인정받을 일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결측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는 분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결측치를 알아봤고 벡터와 데이터 프레임에 관련돼서도 쭉 알아봤고 NARM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omit, is NA 그리고 자, 여러 가지 뭐 포문을 이용해서 확인도 하는 방법도 해봤는데요. 이거보다는 우리는 역시 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결측값을 확인을 할 때요. 뭐 sum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타내도 이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요. 우리가 NA인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그냥 데이터셋 그냥 쭉 찍어 보면 돼요. 쭉 찍어 보면 그게 이제 NA가 들어가 있으면
그 값들을 그냥 우리가 제외를 하든지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제외를 하든지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괜히 제가 복잡한 내용들만 좀 올려놔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 좀 그렇다 그죠? 뭐 여튼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결측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이론 시간에서는 이제 특이가 위상치 있죠. 그런 거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죠? 여기 complete cases 이 함수하고 그리고 뭐 로우 썸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뭐 알고만 있으면 되지 뭐 이걸로써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겠죠. 됐나요? 그리고 요거는 필요하겠죠. 그죠? 전체 NA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알아내는 방법. 됐나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고요.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